안녕하세요. 친절한 꼰대씨입니다. 오늘은 모델링을 한번 해볼까 해요. 보이는 것과 같이 파라메트릭 모델링이라고 하죠. 이렇게 좀 유기적인 모델링을 한번 해볼 거고요. 이러한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따로따로 만든다기보다는 지오메트리 노드를 활용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물론 지오메트리 노드를 사용하지 않고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추가적인 수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오메트리 노드를 사용하는 게 조금 더 편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두 가지 방법 다 활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오메트리 노드를 활용하지 않고 그냥 한번 모델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오메트리 노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다양한 모디파이어는 일단 사용을 해야 되고요. 바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평면을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평면을 만들어 놓고 평면은 그냥 50mm 이렇게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레이 모디파이어를 이용해서 객체를 복사를 해도 되고 아니면 뭐 따로따로 그냥 복사해도 상관은 없겠죠. 저는 그냥 어레이 모디파이어 사용해서 50개 팩터는 2 해서 하나 간격씩 띄어서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 만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어레이 모디파이어 그대로 하나 복사하고요. 이번에는 Y축으로 이렇게 해서 50개 50개 이런 평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평면을 하나 새로 하나 만들어 주고요. 얘는 충분히 크게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딱 떨어지는 것보다는 조금 더 큰 게 낫습니다. 크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सब디바이드를 충분히 면을 세분화를 시켜주고요. 아래에 있는 평면을 아까 전에 봤던 모델링에서 이 아래에 이 웨이브 곡선이 나오는 이런 형태로 대충 만들어 줄 겁니다. 물론 도면이 있다라고 하면은 도면에 맞춰서 어느 정도 모델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지금 도면도 없고 그냥 설명드리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냥 간단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디스플레이스 모디파이어 하나 적용해 주고요. 그리고 뉴 눌러서 새로운 텍스처 입혀주고요. 텍스처 프로퍼티스 들어가서 이미지 오어 무비 클릭해서 그냥 클라우드로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이즈를 충분히 키워서 5 정도 이렇게 할까요? 이 정도 주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모디파이어 이동해서 스트렝스 값을 좀 더 줘서 잘 보이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위에 있는 오브젝트 선택하고요. 위에 있던 어레이 모디파이어는 닫아주고 여기에다가 슈링크랩 모디파이어를 적용을 해주면 되는 거죠. 아래에 있는 오브젝트 찍어주면 아래로 내려가서 붙는데 보는 것과 같이 아무데나 날아가죠. 여기에 있는 랩 매스 후드를 가지고 프로젝트로 바꿔주게 되면은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붙는 거고요. 지금 내려가서 붙지가 않죠. 뒷면, 앞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에서 네거티브 클릭을 해주거나 아니면 전체 페이스 선택하고 플립을 해주면 되는데 그냥 네거티브 선택하는 게 훨씬 더 빠르니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기본적인 모델링은 다 됐는데 얘네가 지금 면을 따라서 이렇게 사선으로 내려가죠. 근데 어찌됐든 각재로 매달려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래 단면은 지면과 수평인 상태가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지금 만든 것들 전체 다 위에서부터 하나씩 어플라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플라이를 한 번 해도 되고요. 애드온 사용하실 경우에 여기 위에 있는 메뉴 이게 뜨죠. 어떤 애드온이냐면은 인터스페이스 모디파이어 툴입니다. 기본 애드온이고 활성화만 시켜주면 되세요. 그러면 이렇게 뜨고요. 그냥 어플라이 올 하게 되면은 전체 모디파이어가 한꺼번에 어플라이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래 만들었던 평면은 일단은 하이드 시킬게요. 조금 이따 또 써먹어야 되니까 지우기는 그렇고 그냥 하이드 시키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러면은 얘들은 다 평면을 만들어야 되니까 스케일을 Z축 방향으로 0을 만들면 되는데 그냥 0을 만들면 이렇게 다 평면이 돼버리니까 여기 위에 있는 트랜스폼 피벗 포인트를 인디비주얼 오리진으로 바꿔주고 나서 Z축으로 스케일을 0을 만들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다 평면이 올라오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익스트루드 위로 올려주고요. 다시 한번 얘는 메디언 포인트로 해서 Z축 0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면은 모델링은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죠.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단점은 여기에서 이제 수정이 안 된다는 거죠. 아까 슈링크랩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라고 하면은 수정을 하기가 좀 용이하겠죠.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수정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슈링크랩 모디파이어가 남아있게 될 경우에는 여기 아래에 있는 얘네를 수평으로 만들기가 굉장히 좀 힘들죠. 그래서 지오메트리 노드를 좀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50mm짜리 평면 하나 똑같이 만들고요.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지오메트리 노드 워크스페이스로 이동을 했고요. 여기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가 똑같은 게 다 겹쳐지면 잘 안 보이니까 랜덤으로 해서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뉴 눌러서 새로운 지오메트리 노드 하나 만들어 주고요. 일단은 어레이를 먼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레이를 하기 위해서 듀플리케이션 엘리먼트 요거를 활용을 하면 되죠. 이렇게 되면은 밑에 있는 어마운트의 숫자만큼 얘네가 복사가 된 건데 현재 포인트만 복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얘를 페이스로 바꿔주게 되면은 이렇게 복사가 된 겁니다. 하지만 자리가 다 5개가 같은 자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자리에 5개의 평면이 나와 있는 거고요. 요거를 이제 복사를 해줘야죠. 셋 포지션 노드를 활용을 하면 되고요. 셋 포지션 노드의 옵셋 값에다가 여기에 있는 듀플리케이트 인덱스를 활용을 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지금 나온 인덱스는 0번에서 4번까지의 인덱스를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 총 5개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활용을 하면 되고요. 우리는 지금 일단 X축으로만 복사를 할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옵셋에 X에만 값을 넣어 줄 겁니다. 그래서 컴바인 XYZ 하나 가지고 오고요. 얘를 일단 연결을 해 놓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그냥 듀플리케이트 인덱스를 X에다가 연결해 주게 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멀리 떨어지죠. 이 기준은 뭐냐면은 1m씩 떨어져 있다. 지금 그리드 보이죠? 딱 1m씩 떨어지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에 인덱스가 인트저죠. 그러니까 1, 2, 3, 4 이렇게 들어가는데 x 값이 1, 2, 3, 4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0, 1, 2, 3, 4m가 떨어지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우리가 원하는 간격만큼 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스 노드 사용을 하면 되겠죠. 노드는 멀티플라이로 해서 0.2를 곱해 주게 되면은 200mm 간격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지금 요거를 제가 50mm, 50mm로 그랬었죠. 요거를 스케일을 키워서 100mm에 100mm로 일단 다시 그릴게요. 자, 100mm에 100mm로 그렸고요. 간격을 좀 보기 편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0.2, 200mm가 떨어져 있는 겁니다. 중심 간격 200mm씩 떨어지는 5개가 만들어진 거고, 여기에서 어마운트를 늘리면은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가 있죠. 지금 단위가 200mm이기 때문에 요거를 그냥 0.1로 쓰면은 불편하죠.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제가 유닛 셋업을 미터에 랭스를 밀리미터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렇고요. 얘를 만약에 미터로 해놨다. 이렇게 되면은 그냥 미터니까 0.2m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근데 지금 유닛 시스템 자체가 미터릭에서 변함이 없기 때문에 1m입니다. 그냥 여기 유닛 스케일이 그냥 1이죠. 그래서 얘를 밀리미터로 놓는다고 여기에 있는 단위까지 밀리미터로 바뀌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들어가는 단위는 미터 단위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얘를 디바이드로 해서 200 나누기 1000 이렇게 해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위에 있는 값, 밸류, 노드 하나 다시 붙여서 내가 원하는 만큼 200mm씩 떨어뜨리겠다, 300mm씩 떨어뜨리겠다, 이게 되는 거죠. 일단은 이렇게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Y축으로도 똑같이 복사가 돼서 나가야 되니까 이거 그대로 활용하면 되겠죠. 듀플리케이터 엘리먼트 그대로 들어가고요. 포지션 그 뒤로 그대로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얘네도 똑같이 오면 되는데 여기에서 달라질 것은 Y축으로만 복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옵셋으로 다시 넣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나온 듀플리케이트 인덱스를 멀티플라이 쪽에다가 넣어주기만 하면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조금 정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뒤로 좀 빼주고요. 이렇게 되면 기본적인 어레이는 된 거고요. 아까랑 똑같이 50개, 50개 이렇게 복사를 하겠다. 그러면 여기 50, 여기다가 50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어레이는 일단 수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슈링크랩을 수행을 하면 되겠죠. 아까랑 똑같이 평면 바닥에 있고요. 평면이 지금 약간 벗어난 상태니까 평면을 다시 가져다 놓고 스케일을 좀 키울게요.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오브젝트는 조금 더 상부 쪽으로 올려놓고요. 제가 예전에 도로에다가 차선 그리는 거 진행할 때 했던 내용이죠. 레이캐스트 노드를 사용을 하면 되고요. 레이캐스트 노드 하나 갖다 놓고 바닥에 있는 오브젝트 그대로 또 갖다가 놓고 시작을 하면 되겠죠. 타겟 오브젝트가 바닥에 있는 오브젝트니까 지오메트리를 타겟 지오메트리로 연결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얘는 릴레이티브로 사용을 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셋 포지션 노드 복사, 그리고 히트 포지션에 포지션 연결해주면은 그대로 그냥 내려와서 앉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연결하기 전후 동일하게 그냥 그 자리에서 바닥으로 내려가서 가라앉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여기 있는 레이캐스트 옵션이 -1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그대로 내려와서 붙는 거죠. 자, 아래에 있는 서페이스는 그냥 하이드 시켜놓고요. 위에 있는 것만 이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지금 보면은 아까 슈링크랩 했던 거랑 동일하게 사선으로 누워있기 때문에 얘를 수평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필요한 노드는 스케일 검색하시면은 스케일 엘리먼트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엘리먼트 별로 스케일을 적용해 주는 거기 때문에 넣어주면 되고요. 스케일 값을 줄여주면 되는데, 자, 줄여주면은 전체가 다 같이 줄어들죠. 유니폼 이기 때문에 X, Y, Z 동일한 비율로 줄어드는 것이고요. 요거를 그냥 싱글 엑시스로 바꿔준 다음에 엑시스 방향을 Z 방향으로만 1, 이렇게 잡아주고 나서 스케일을 0을 만들어주면은 이렇게 평면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얘를 익스트루드 해서 위로 올려주면 되겠죠. 익스트루드 메시 노드 사용하고요. 인디비주얼 뭐 키나 크나 어차피 떨어져 있으니까 크게 관계는 없을 것 같고요. 그대로 익스트루드 시켜보는 거죠. 자, 익스트루드를 시키고 나서 보면은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은 아랫면이 빈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메시에서 익스트루드 하면은 아래쪽에 있는 면이 남아있는데 지오메트리 노드에서는 그 부분이 지워지기 때문에 이거를 조인 지오메트리 노드를 통해서 한번 합쳐주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뒤에 있던 거 원래 거랑 두 개를 합쳐주면 이렇게 아랫면이 막히기는 하는데 요거를 다시 한번
페이스 오리엔테이션을 보게 되면은 아랫면이 뒤집혀 있습니다. 맨 처음에 만들기를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플립 페이스 노드를 이용을 해서 아래에 있던 면, 원래 있던 면이죠. 요거 얘네만 한번 뒤집어 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뒤집어주면은 아래쪽에서 또 정상적으로 잘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보면은 여기에 있는 아랫면 얘랑 떨어져 있습니다. 그냥 이대로 진행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지만 요거를 다시 붙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머지 바이 디스턴스 노드를 이용을 해서 버텍스를 다시 한번 머지를 해주면 되는 거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기본적인 모델링은 다 됐는데 옆에서 봤을 때 여기가 수평으로 떨어져야겠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높이까지 올라가 줘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쓸데없이 길기는 한데 생각보다 간단한 내용들이죠. 역시나 셋 포지션 노드를 이용을 할 거고요. 그대로 복사해서 갖다 놓고 여기서 포지션 값을 변경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컴바인 XYZ 하나 갖다 놓고요. 그리고 세퍼레이트 XYZ도 하나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지고 가는데 우리가 변경할 포지션은 Z축 방향으로만 변경을 할 겁니다. X축, Y축은 전혀 건드려지지 않을 거죠. 그리고 Z축 방향으로만 건드려지는 부분도 여기서 보면은 여기 아랫부분이 아니고 여기 위에 부분만 변경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포지션 변경을 할 거기 때문에 아까 익스트루드 메시한 부분에서 탑 부분을 셀렉트에다가 연결을 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익스트루드 시켰을 때의 좌표값을 그대로 다시 한번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디에다가 X랑 Y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캡처 어트리뷰트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서의 포지션 좌표값을 그대로 일단 저장을 한번 해 놔야겠죠. 그래서 플로트 값을 벡터 값으로 변경을 해주고요. 포지션 노드를 가지고 들어와서 현재의 포지션 정보를 여기서 저장을 미리 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캡처 어트리뷰트 세퍼레이트 해주고요. 요거 세 개를 그냥 그대로 연결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Z축만 제외를 시킨 상태에서 그대로 포지션에 연결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Z값이 0이니까 오브젝트의 원점 높이로 올라갔죠. 이거를 월드 좌표 기준 절대값 기준으로 해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럼 현재 오브젝트의 좌표값을 얻어 와야 되기 때문에 오브젝트 인포 노드 하나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나서 셀프 오브젝트 노드를 연결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 오브젝트의 로케이션을 가지고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로케이션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Z값이니까 아까 사용했던 세퍼레이트 XYZ 가지고 와서 로케이션 가지고 오고요. 여기서 이 Z값을 가지고 오면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 위치가 예를 들어서 2.7m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2.7을 넣었을 때 0을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럼 2.7 더하기 X는 0이다. X는 마이너스 2.70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서브트랙트 현재 좌표값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매스노드 하나 다시 가지고 오고요. 매스노드는 서브트랙트로 Z값 빼주면 되는 거죠. 현재 내가 넣고 싶은 값 2.7 미터 단위이기 때문에 2.7로 넣어서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2.7 됐고요. 만약에 0을 넣어준다 그러면 0으로 내려가서 붙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 여기에서 이제 유의해야 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아래에 만들어 놓은 이 오브젝트가 최초에 만들어졌던 원점이 아니고 오브젝트가 있는 곳보다 높게 올라가면 안 돼요. 이렇게 높게 올라가면은 깨져버립니다. 레이캐스트 노드가 -1로 되어 있기 때문에 면이 위로 올라가면은 붙지를 못해요. 그거는 이제 유의를 하셔야 되시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가 여기 좀 올라가야 될 것 같다 라고 하면은 차라리 그냥 여기에서 옵셋을 해주세요. 옵셋을 사용하는데 여기서 셋 포지션 노드를 다시 한번 복사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왔던 탑이 아닌 부분만 들어 올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돌림 매스 하나 꺼내 오고요. 얘를 낫으로 만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들어왔던 거 탑이 아닌 경우에만 옵셋을 해줘라 해서 여기서 Z를 건드려 주게 되면은 아래에 있는 부분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얘는 올라가다가 넘치더라도 뭐 문제는 없이 올라가기는 하는데 전체적으로 면이 뒤집히기는 하죠. 이거는 잘 생각해서 한번 만들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모델링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모델링은 다 됐고요. 다 된 모델링에서 만약에 내가 이 오브젝트를 이동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계속해서 움직여지는 거죠. 그리고 오브젝트의 스트렝스 값 조정하면은 돌출 값 정도도 변경이 되고요. 그리고 텍스처의 스케일 값을 좀 조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계속해서 수정을 인터랙티브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용한 상황일 것 같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오브젝트를 굳이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따로따로 버텍스 잡고 그냥 좀 움직여도 상관은 없겠죠. 그러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모델링은 다 됐으니까 간단하게 재질 한번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재질을 하나 만들어서 넣어주고요. 색상을 빨간색으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보기 하면은 미리 보기가 안 나오죠. 왜냐면 만들어진 오브젝트에 재질 적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 지오메트리 노드를 끄고 보게 되면
보면은 얘는 재질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는. 그런데 만들어진 나머지 객체들의 재질 적용이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뒤에다가 센 메터리얼 노드를 매달아 줘야 돼요. 요거를 꼭 이렇게 매달아 줘야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애초에 그냥 재질 넣어놨으면 그게 좀 들어가 주는 게 맞지 않나 싶기는 하는데,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그냥 재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우드 패턴을 좀 가지고 올 거니까 일단 텍스처를 가지고 올게요. 자, 이렇게 우드 패턴을 하나 가지고 왔고요. 우드 패턴을 떼서 보면은 UV를 전혀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막 세로로 막 찢어지는 형태인데, 그냥 오브젝트로 벡터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는 그냥 박스 이렇게 사용해도 되고요. 간단하게 만든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만들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만 그냥 넣었을 때, 자, 탑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탑에서 한번 보고 지오메트리 노드를 가서 얘네를 좀 가깝게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밸류 2개 간격이니까 얘를 백간격으로 이렇게 해서 붙여놓게 되면은 탑에서 봤을 때 패턴이 그냥 이어지는 형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좀 어긋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노드가 있죠. 지오메트리 노드 가지고 오고요. 지오메트리에 랜덤 퍼 아이슬란드, 요거를 그냥 로케이션에다 갖다 꽂아주면 됩니다. 그런데 랜덤 퍼 아이슬란드는 사이클스 모드에서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사이클스 모드로 이동을 해야겠죠. 사이클스 모드 이동해서 봤더니 이렇게 잘 깨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탑에서 보게 되면은 옆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게 굉장히 잘 부드럽게 이어지는 것 같은데 이게 다 끊어지는 겁니다. 우드 패턴 자체가 이렇게 옆으로 끊어지는 게 잘 안 보이는 형태들이 많아요. 지금 여기는 지금 끊어지는 게 딱 보이는데 여기는 좀 잘 안 보이고, 여기는 또 보이고, 여기는 또 안 보이고, 뭐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고, 만약에 탑에서 봤을 때 부분적으로 좀 랜덤하게 90도씩 좀 돌아가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을 또 하면 되죠. 여기에서 그냥 Z축을 90도를 돌려볼게요. 90도를 돌리면은 이렇게 좀 깨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건들기 위해서는 이전에 제가 이 오브젝트 벡터를 이용해서 박스 매핑하는 거를 한번 만들었었습니다. 노드 그룹으로 해서 이렇게 만드는 걸 했었고요. 내부 내용은 뭐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 XY 좌표만 가지고 양 옆면에다가 그냥 매핑을 해준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요거는 제가 영상 하단에다가 해당 영상 링크를 좀 남겨놓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연결해주고 얘를 그냥 플랫으로 이렇게 연결해주게 되면은 잘 연결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Z, 여기서 회전을 하면 안 되고 여기에서 회전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윗면만 지금 돌아가는 형태가 되고요. 여기에서 지오메트리 노드 뒤로 좀 뺄게요. 랜덤 퍼 아이슬란드에서 나온 노드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얘를 가지고 레스 노드에 그레이터 된 0.5 이렇게 해서 잡아서 연결을 해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대충 잡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범위를 내 마음대로 이렇게 설정을 하면 되겠죠. 텍스처를 회전시킬 오브젝트에 대한 마스킹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이제 믹스 노드로 사용을 하면 되는 거죠. 믹스 노드에 팩터 값으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여기 있는 Z 로테이션에다가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텍스처 미리 보기, 검은색일 때는 0, 그리고 흰색일 때는 90도를 돌려라 이렇게 하게 되면은 랜덤하게 90도가 회전되는 객체가 되는 거죠. 아래쪽에서 보면은 이런 형태가 나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렇게 좀 더 자연스러운 형태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텍스처의 사이즈가 너무 큰 것 같다라고 하면 텍스처의 사이즈는 조정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지오메트리 다시 가서 간격은 200mm로 다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델링을 그냥 일일이 따로따로 했을 경우에 나중에 수정이 좀 번거로운 문제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지오메트리 노드를 활용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만들어진 객체에다가 베벨 모디파이어 이렇게 좀 넣어줘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재질 적용까지 마무리가 됐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만 해볼게요. 자, 일단 베벨 모디파이어는 지워놓을게요. 베벨 모디파이어가 있으면 이게 굉장히 버벅거려서 좀 빠르게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단 만들어 놓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우리가 천장면이 이렇게 항상 사각면이 아닐 거잖아요. 뭐 중간에 깎여서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연결을 할게요. 어레이를 아예 없앤 겁니다. 어레이를 없애고요. 그냥 탑에서 얘네를 내가 그냥 수작업으로 위치를 지정을 하면 됩니다. 에디트 모드 들어가서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그냥 복사 200 이렇게 가고요. 위로도 대충 이만큼만 복사를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냥 연결을 해주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봤을 때 그냥 됩니다.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그냥 다 되는 거고요. 쉐이더 모드 들어가서 봐도 재질은 그냥 잘 섞여서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내가 만약에 여기서 현장변이 요만큼의 구멍이 나 있다 하면은 그냥 지워버리면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진행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응용을 해서 만들어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도 파라메트릭 모델링을 할 건데 다음 시간에는 이런 식으로 생긴 루버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이미지에서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크게 뭐 많이 다른 내용은 없고 오늘 다뤘던 내용을 조금만 응용을 하면은 되는 내용이라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연습들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 영상 녹화는 뭐가 할지 일단 정해졌으니까 최대한 빠르게 좀 녹화를 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